안녕하세요, 뿌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작품은 이효석 작가의 소설 메밀꽃 필무렵입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밭의 서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지금 영상에서 고운 빛깔로 피어나고 있는 이 미나 하조도의 채색 화장도 함께 감상해보세요. 아름다운 꽃과 새가 한 폭에 어우러지는 모습이 소설 속 따뜻하고 아련한 분위기와 참 닮았습니다. 그럼 달빛 가득한 밤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여름장이란 애당초 글러먹은 장이었습니다. 해는 아직 하늘 한가운데 중천에 떠있건만 장터 바닥은 벌써 쓸쓸하게 짝이 없습니다. 더운 햇발이 내리쬐는 청마 밑으로는 등줄기가 훅훅 복아쳐 올라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뒤였고 물건을 다 팔지 못한 나무꾼들만 길거리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한 병이나 고기 몇 마리 사면 족할 이 사람들을 바라고 언제까지고 버티고 있을 장사꾼은 없었습니다. 귀찮게 날아드는 파리떼와 장난꾸러기 아이들도 이제는 지긋지긋할 뿐입니다. 곰보 얼굴에 왼손잡이인 포목전 장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자인 조선달에게 슬쩍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라도 돈을 넉넉히 벌어본 적이 있었어야지. 내일서는 대화장에서나 크게 한번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에 꼬박 세워서 걸어야겠지? 그렇지. 밤에 달이 뜨니까 걷기엔 괜찮을 걸세.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번 돈을 따지는 동안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천막을 걷고 펼쳐놓았던 물건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무명빌과 비단 뭉치가 두 고리짝에 꽉 찼습니다. 다른 장사꾼들도 벌써 거의 다 짐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빠르게 떠나는 패들도 있었습니다. 생선 장수도 땜장이도 역장수도 생강장수도 벌써 꼴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진보와 대화의 장이 서는 날. 장돌뱅이들은 어느 쪽으로 가든 밤을 새우며 60에서 70리 되는 밤길을 타박타박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터마당은 잔치가 끝난 뒷마당처럼 어수선하게 변해갔고 주변 술집에서는 벌써 시끄러운 싸움이 터져 있었습니다. 취객의 욕지거리에 섞여 주모의 앙칼진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찢어지듯 들려옵니다. 장날 저녁은 언제나 그렇듯 여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술집 여인의 목소리를 듣자 문득 생각난 듯 조선달이 비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원, 모르는 척 시치미 때도 다 안 해? 그 충직집 말이야. 그저 그림의 떡이지. 젊은 녀석들이 사방에서 덤벼드는데 내 꼬에 어디 말이나 붙여보겠나? 그렇지도 않을 걸세. 젊은 축들이 사족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젊은 장돌뱅이 동이 녀석 말일세. 아무래도 깜짝같이 충직집 마음을 후린 눈치더군. 무어? 그 애송이가? 물건이라도 주면서 꼬셨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만. 젊은 남녀 속사정을 우리가 어찌 알겠나? 속 타지 말고 어서 가보세나. 내가 함턱 냄새.
허생호는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았지만 조선달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허생호는 평생 여행 가는 연분이 아주 멀었습니다. 얼굴 얼굴을 들이밀 습기도 없었지만 여인편에서 먼저 정을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쓸쓸하고 뒤틀린 채 흘러온 반평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충주집 생각만 하면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곤 했습니다. 충주집 대문에 들어서서 술 좌석을 보았을 때 거기에 떡하니 앉아있는 동희를 마주치자 허생호는 찌리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희가 붉어진 얼굴로 주모와 농담을 주고받는 꼴을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얼라부터 술을 마시고 여인과 노닥거리다니 장돌뱅이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다니는구나 싶었습니다. 허생호는 동희 앞을 가로막으며 다잡고자 호탕을 쳤습니다. 어디서 주워 먹은 서모습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 어미가 있을 거 아니냐? 부모가 내 그 사나운 꼴 보면 참 마음이 좋겠다.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벌써부터 계집짓한 무엇냐? 냉큼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하지만 동희는 아무런 대거리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상 그 뒷모습을 보려니 도리어 미안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직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내가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닐까? 마음이 섬뜩해졌습니다. 자식뻘 되는 젊은이에게 술손님 처지에 너무 엇박질하나 싶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주모인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거리며 술을 거치게 부었지만 조선달이 젊은 애들에겐 그런 게 약이 된다 라며 대충 쳐서 자리를 얼버무려 넘겼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흠뻑 치기가 오른 허생어는 술잔을 비울 때마다 쫓겨난 동희의 뒷일이 내 꼴에 무슨 오지랖으로 계집을 가로채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스스로를 모질게 책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동희가 숨을 헐떡거리며 황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생호님 당나귀가 고삐를 끊고 지금 밖에서 야단이 났어요. 뭐라? 분명 작덕각닥이 녀석들이 장난을 치는 게로구나. 허생호는 당나귀도 걱정이었다. 자신에게 따기를 맞고도 걱정스레 달려와준 동희의 마음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희의 뒤를 따라 어두운 장판을 다름질 치는데 취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 구석에 이르니 나귀가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허생어는 겨우 나귀를 진정시켰습니다. 이 나귀는 허생원과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습니다. 같은 주막에서 잠을 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 다니는 동안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만들었습니다. 가슬가슬해진 나귀 윗 먹덜미 털은 주인이 하얗게 바스러진 진득하게 젖은 눈은 주인이 침침한 눈과 똑같이 눈곱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아이들 달래듯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렁거리며 푸르르 입을 떨었습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안심했다는 듯 호소하듯 우는 목소리였습니다.
허생원은 조선달 그리고 동해와 함께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허생원은 장돌뱅이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향이 청주라고 말하곤 했지만 고향에 가본 지는 아득했습니다. 그에게는 장에서 장으로 가는 이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리운 고향이었습니다. 반나절 동안 뚜벅뚜벅 걸어 장터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등불들이 깜빡거릴 무렵 나귀가 우렁차게 울부짖으면 허생원은 매번 겪는 일인데도 늘 소년처럼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그는 평생 여인과 인연이 없다고 스스로 서글퍼했지만 딱 한 번, 평생 잊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봉평에 다니기 시작했던 젊은 시절의 일이었는데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만큼은 허생원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선달,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네. 하하, 또 그 얘기려군. 자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네만. 원래 이런 달밤에는 그런 옛 이야기가 딱 격에 맞긴 하지. 보름을 갓 지은 달은 부드러운 하얀 빛을 온 세상에 흠뻑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화장까지는 앞으로 80리의 밤길. 높은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하는 먼 길입니다.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쳐 비추고 있습니다. 밤중을 지난 무렵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한 달빛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들려오고 길가의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달빛을 받아 한층 더 푸르게 젖어들었습니다. 길게 이어진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었습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하얀 메밀꽃들이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이 흐뭇한 달빛을 받아 숨이 막힐 지경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메밀 대봉이 향기처럼 애잔하게 피어오르고 나귀들의 발걸음도 시원스럽게 움직입니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나귀 목에 걸린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맑게 울려 장터가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백죽집 텐마루가 너무 더워서 도저히 잠이 와야지. 밤중이 되어서 혼자 열을 지키려고 개울가로 목욕을 하러 나갔었네. 보이는 곳마다 온통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랄 것도 없이 하얀 메밀꽃 천지였다. 달이 너무 밝아서 옷을 편하게 벗으려고 물방앗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 거기서 난데없이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인인 성서방네 처녀와 딱 마주친 걸세. 아마 평생의 팔자였나 보지. 허생원은 추억에 잠긴 듯 한참 동안 담계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흩어져 녹아들었습니다. 처녀는 방앗간 구석에서 울고 있더군. 성서방네 집안이 폭삭만해서 야방도주를 해야 할 판이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 처음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으나 마음이 슬플 때라 그런지 쉽게 마음을 열고 이럭저럭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
생각하면 참 무섭고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밤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온 집안이 제천으로 도망을 쳤지? 그렇다네. 다음 장례를 가보니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 그 첫날 밤이 내 평생의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이 봉평이라는 동네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반평생을 돌아다닌 걸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던 젊은 장돌뱅이 동희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동희는 조용히 자신의 슬픈 신세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제천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요. 어머니는 봉평 출신이신데 처녀의 몸으로 달도 차지 않은 저를 낳고는 집안에서 쫓겨나 제천으로 도망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동희의 말이 이어질수록 앞장서 걷던 허생원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평 출신의 처녀, 제천으로의 도주, 그리고 달도 차지 않고 태어난 아이. 모든 파편이 허생원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기억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진 허생원은 그만 개울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동희가 깜짝 놀라 뛰어와 허생원을 가볍게 제 등에 업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마르고 가냘픈 허생원의 몸이 젊은 동희의 넓은 등에 폭 안겼습니다. 동희의 따뜻한 들중기가 허생원의 뼈마디 속까지 아련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허생원은 흐려지는 눈물을 훔치며 동희의 등 뒤에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 그래.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찾고 계시는가? 네,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제천에 계시는데 이번 가을에는 제가 돈을 벌어서 봉평으로 모셔올 생각입니다. 봉평으로? 기특한 생각이구나. 가을이라. 개울을 다 건너고 허생원은 물에 젖은 옷을 대충 짜서 입었습니다. 몸은 추워 부들부들 떨렸지만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워졌습니다. 조선달, 내일 대화장을 다 보고 나면 우리 곧장 제천으로 가세나? 어라? 생원도 오래간만에 제천에 가고 싶으신가? 동희 녀석과 동의하려나? 아, 그럼 같이 가야지. 제천으로 가세. 나귀들이 걷기 시작했을 때 앞서 걷는 동희가 채찍을 높이 든 손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었습니다. 평생 눈이 어둡던 허생원의 눈에 동희의 그 왼손잡이의 모습이 유난히도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허생원 역시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왼손잡이였습니다.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나귀의 맑은 방울소리가 달빛이 흐르는 밤 벌판 위로 청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메밀꽃 너머로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허생원과 동희가 함께 걷던 메밀꽃밭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하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민화화조도가 붓끝마다 아름답게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와 멋진 미나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뽀니였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